반갑습니다. 세금이 쉬워지는 시간 코끼리 세법 노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업용이냐 비사업용이냐 이거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용 토지가 아닌 경우는 10%가 중과가 됩니다. 10%가 중과가 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요, 양도소득세 세율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23년 이후에 과표입니다. 과표가 1,300만원 이하일 때 6%, 5천만원 이하일 때 15%, 8,800만원 이하일 때 24%입니다. 자, 이 과표가 뭘까요? 양도소득세 과표는 과세표준의 줄임말입니다. 양도과액, 그러니까 판가격이죠. 판가격에다가 뭘 빼냐면 내가 살 때 가격, 취득 가격, 그리고 필요경비, 장기 보유공제까지 재했을 때에 나온 값이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과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업용 토지인 경우는 6%나 15% 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는 여기다 10%를 더하게 됩니다. 16%, 25%, 34%, 이제 45%, 48%, 50%, 62%, 65% 이렇게 되겠죠.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좀 가액이 클 경우에는 10%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업용 토지 기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용 토지인 경우 기본 세율만 적용합니다. 비사업용 경우에는 기본 세율에다 중과합니다. 하지만 비사업용 토지더라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장특공은 적용이 됩니다. 기본 요건은요, 제촌 자격 및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데, 제촌은 농지 소재지 또는 30km 이내 거주하면 되죠. 연접 시군구나 농지 소재지 30km 이내 거주하면 되고요. 자격은 본인이 실제 농업에 종사하면 됩니다. 임대나 위탁은 불인정합니다. 세 개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양도일 직전 5년 중에 3년, 양도일 직전 3년 중에 2년, 아니면 전체 보유 기간 중에 60%를 제촌 자격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이 됩니다. 8년 자격을 해서 감면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도 10% 중과가 안 되는 것도 중요하죠. 감면받을 수 있다면 사업용 토지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감면과 사업용 토지는 별개입니다. 내가 8년 동안 농사를 지었다가 이걸 그냥 팔기 직전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은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을 알아주세요. 5년 중에 3년, 3년 중에 2년, 아니면 전체 보유 기간 중에 60%를 제촌 자격했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8년 제촌 자격과 사업용 토지를 별도로 보지 말고 두 개 다 받을 수 있도록 이 요건을 만족시키기 바라겠습니다. 상속농지 특례입니다. 제촌 자격 없이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이 됩니다.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제촌 자격 없이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이 됩니다. 상속농지는 3년 안에 팔면 감면도 받으면서 사업용 토지로 인정이 되죠. 만약에 5년이 경과된 경우는 제촌 자격 및 일반 요건을 다 채워야 됩니다. 8년 자격해야 되고 5년 중 3년, 3년 중 2년, 아니면 60%를 채워야만이 사업용 토지로 인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농지은행에 위탁한 농지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위탁 임대하면 내가 농사 짓지 않아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이 됩니다. 임대차 계획서 8년 이상 유지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연속된 기간은 아닙니다. 8년 채우면 됩니다. 주말 체험 농지는요, 2022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2021년까지는 무조건 사업용으로 인정이 됐는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제촌 자격 요건 충족 시에만 사업용 토지로 인정이 됩니다. 우리가 주말 체험용도 똑같습니다. 감면 받으려면 8년 이상 제촌 자격하고 사업용 토지 인정 기준을 마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일반 농지, 상속 농지, 농지 8년 위탁한 거, 주말 농장, 이런 것들이 사업 인정 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야의 경우는 좀 틀립니다. 임야는 자경이라는 개념이 좀 없고요, 제촌이라는 거를 많이 따집니다. 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사업용이면 10% 중과가 됩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비사업용 토지라도 적용이 됩니다. 임야가 사업용으로 인정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입니다. 제촌 요건입니다. 임야 소재지 또는 연접 시군구, 직선거리 30km 이내 거주해야 되는 거죠. 위장 전입은 안 됩니다. 병원 진료 기록이나 관리비, 공과금 이런 걸 다 좀 큰 가액인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본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제촌 기간입니다.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3년 중 2년, 전체 보유 기간 중에 60% 이상 제촌을 하면 가능한 겁니다.
임야는 작용이 필수가 아니고 제촌만 충족하면 사업용으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외적으로 임야인 경우 제촌 없이도 사업용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보호시설구역, 사업인정고시 때문에 협의 양도하는 거 있잖아요. 수용당해가지고 이런 경우는 불이익을 많이 받기 때문에 무조건 사업용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시일 이후 무조건 사업용 인정, 제촌 없이도 사업용 인정,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음, 이렇게 불이익을 받는 임야의 경우는 다 사업용으로 본다. 약간의 예외적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 지자체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장 전입인 경우에는 제촌 요건 안 됩니다. 그리고 기간 요건을 미달했을 때 개발 제한 구역, 보호구역 등에 포함되면 사업용으로 인정된다는 것. 그리고 상속 임야인 경우도 이 제촌 요건이 필요합니다. 상속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용이 아닙니다. 주거상업지역에 위치한 임야의 경우에는 도시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에는 적용이 예외될 수가 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이라도 도시지역 내에 있는 임야인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자체의 확인이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실전 사례 중에 블로그 내용입니다. 사업용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세금을 3억 5천이나 추징하게 된 사례인데 세무사가 3년 이상 제촌한 걸 입증했고요. 현재 임야를 직접 사용했다는 것, 주민진술이나 산림경영계획서 이런 거를 확보해가지고 장특공도 받고 제촌을 입증받아서 10% 중과다 안 받고 2억 2천만을 절세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매가가 큰 거는 양도세가 상당히 크잖아요. 10%라도 상당합니다. 매도하기 전에는 세무사의 상담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목별 사업용, 비사업용입니다. 비사업용 판단 기준 정리를 차단해봤습니다. 농지일 경우, 임야일 경우, 목장용지일 경우, 태계 부수토지인 경우, 별장인 경우, 기타 토지 나대지인 경우 이게 다 조금 상이합니다. 농지 임야는 배웠고요. 목장 용지인 경우도 자 축산업을 직접 영위했느냐 이걸 따지고요. 지역 기준도 따집니다. 이게 만족될 경우에 이제 사업용 토지로 인정이 된다는 것 확인하시고요. 주택 부수토지인 경우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대지가 50평이다 그러면 150평까지는 사업용으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비수도권은 10배까지 가능하다는 거. 별장은 비사업용의 원칙입니다. 다만 읍면 소재지 소규모 별장은 예외합니다. 160제곱미터 이하의 별장은 사업용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타 토지는 뭐 광천지도 있고 종교용지도 있고 여러 가지 용지가 있잖아요. 재산세 과세 방식에 따라 틀리다. 재산세가 종합 합산 과세이면 비사업용에 위임이 되고요. 재산세 별도 과세하면 업무용 부지로 사업용 부지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조금 복잡한 이런 양도세 부분은 좀 일반인들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무사 상담을 통해 가지고 미리 매도하기 전에 절세 전략을 잘 까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큰 가액일 경우 10%는 상당히 크잖아요. 얼마에 파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만큼 절세하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농지인 경우는 2억 감면을 받고 10% 중과를 안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거를 숙지하시고요. 매도 전략을 짜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파악하셔가지고요. 절세하는 구독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법이 쉬워지는 시간 코끼리 세법 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